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버겐카운티에서는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길게는 1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신청 자격이 되는 62세가 되면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게 좋다는 당부도 나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이 공식적으로 한인회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스레인지 사용 문제를 두고 양분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원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버겐카운티에서는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길게는 1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뒷돈까지 오가고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 자격이 되는 62세가 되면 신청을 해두는 게 좋다는 당부도 나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포틀이 노인 아파트 입주를 위해 뒷돈에 오고 간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피해자 수가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어제와 오늘 피해자들의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고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와 함께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연금 수입에 의존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5년씩 걸리고 거의 한 10년씩, 10년 이상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찍 들어가기 10년씩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말 빨리 들어가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경우 노인 아파트 입주는 신청 후 짧게는 5에서 6년, 길게는 10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외곽 지역의 경우 2, 3년 만에 입주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뉴저지 한인타운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어서 한인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아파트 입주를 앞당기는 방법은 먼저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입니다. 입주까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62세가 되면 일단 신청을 해놓고 기다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가까운데 편리한데 시니어 아파트 10년 이상 기다릴 셈 치고 아예 미리 신청해놔야 돼요. 네. 60이 되면. 얼마 전에 한 분 80 다 돼가는 분이 와가지고 급하다고 방법이 없느냐 묻는데 방법이 없죠. 기다리는 동안 대기 지속 여부를 묻거나 기타 서류를 요청하는 우편이 올 경우 잘 응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이 공식적으로 한인회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무국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 인수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22일 공식 인수인계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된 김광석 회장이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고 사실상 한인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광석 회장의 임기는 2025년 4월 30일까지로 공식 임기 2년에 약 40일 정도 못 미치는 기간이 됩니다. 선거 일정이 한 차례 취소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광석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2일에는 찰스윤 전 회장을 만나 뉴욕 한인회관 열쇠를 수령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진 대뉴욕 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이 임명됐고 김자경 전 센서스 코디네이터가 간사로 류재봉 전 퀸즈 한인회장과 김선혜 전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어제 김광석 회장의 당선증 수령 후 뉴욕 한인회 사무국에 인계위원회 명단과 인계 작업 일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백악관에서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일행들과 함께 백악관을 배경으로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이들을 어떤 백악관 행사에도 초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폭스뉴스는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열린 지난 11일 백악관 행사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트랜스젠더 활동가 로즈 몬토야가 더 이상은 백악관 행사에 초청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인플루언서이자 트랜스젠더인 몬토야는 백악관에서의 행사 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했는데 이 영상에는 몬토야와 또 다른 익명의 트랜스젠더 활동가가 백악관이 보이는 남쪽 잔디밭에서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백악관의 그 어떤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백악관의 그 어떤 행사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불필요하고 존중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성소수자와 그 가족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향후 행사 참석이 금지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몬토야가 올린 동영상은 SNS에서 큰 항의를 받았고 많은 네티즌은 몬토야가 백악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몬토야는 워싱턴 DC에서 상반신을 탈의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저속하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여러 사회 주요 현안을 두고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이 가스레인지 사용 문제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가스레인지에 대한 정부 규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가스레인지를 유해 제품으로 규제하는데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또 에너지부가 가스레인지와 오븐에 대한 더 엄격한 효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간 낙태 등 사회 주요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양분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더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결국은 가스레인지 규제에 반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실내 공기 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정의 40% 정도에서 사용되는 가스레인지가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2027년에는 현재 판매되는 가스레인지 종류의 절반가량이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이미 주 차원에서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가스레인지를 규제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도를 넘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에서 가장 높은 92%가 물가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와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는 이달 초 성인 4,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재정 상황을 옥죄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특히 중산층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중산층 또는 연봉 5만에서 10만 달러 소득자로 분류되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물가 상승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중산층의 우려는 저소득이나 고소득 그룹보다 다소 높은 비율입니다. 저소득과 고소득 그룹에서는 각각 88%가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응답자의 약 80%는 높은 가격 때문에 오락과 가정용품, 의류, 가전제품 등과 같은 비필수재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식료품, 공공시설, 가스 등 필수재와 관련한 지출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료품 카테고리에서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더 저렴한 대체품을 구입하거나 평소보다 적게 구입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앞으로도 6개월 동안 필수재에 대한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의료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63%가 구매를 줄였다고 대답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여행 62%, 공연 등은 58%의 응답자가 관련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원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주 상하원은 지난주 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뉴욕주 조기 우편 유권자법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의 모든 유권자들이 선거 1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선거 전날까지도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안은 선관위가 누구나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 2번 이상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보편적 우편 투표를 임시로 허용했습니다.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누구나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됐고 매년 연장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법에서는 일시적인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우편 투표 참여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면 팬데믹이나 유권자의 특수한 이유가 없더라도 영구적으로 누구나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우편 투표 허용 법안은 2024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을 벌여온 뉴욕시도 그동안 수년간 한국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를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8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뉴욕시가 앞서 수년간 한국식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를 주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은 거의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했고 음식물 쓰레기 90%를 재활용하는 데 성공해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부작용을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20%는 매립지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비료로 만드는 등 재활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찌감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온 한국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이었고 중국과 덴마크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즈 취재진도 수일에 걸쳐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찾아가 식탁부터 시설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변환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한국은 국가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도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이 이런 비용으로 연간 6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체계를 따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 뉴욕 일원 주요 공항의 주차료가 인상됩니다. 특히 미리 예약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요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미리 예약을 하고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존 F 케네디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의 단기 및 장기 주차비를 각 주차장과 예약 여부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공항 주차장에 왔어도 주차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만청은 현재 존 F 케네디 공항 6개를 포함해 3개 공항에 14개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비가 인상되는 주차장의 자세한 내역은 항만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은 하루 주차 기준으로 옐로우 블루 주차장의 경우 기존 예약 $42에서 $48로 비예약의 경우 $70에서 $80로, 장기 주차는 예약 $20에서 $30, 비예약 $29에서 각각 $35로 오릅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터미널 A 주차장은 예약의 경우 $39로 변동이 없고 비예약만 $55에서 $75로 크게 오릅니다. 또 터미널 B 주차장은 예약 $39에서 $42, 비예약 $60에서 $80로 인상됩니다.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은 중앙터미널 주차장은 예약의 경우 $44로 변동이 없고 비예약은 $65에서 $70, P4 1일 주차장은 예약 $29에서 $39, 비예약 $40에서 $60로 오릅니다. 여름을 맞은 콜로라도주 프론트레인지 지역에는 지난 12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우박까지 쏟아졌는데 나중에는 이 우박이 녹으면서 일부 도로는 강처럼 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프론트레인지 지역 곳곳에서는 폭풍과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볼더 지역 기상국 건물에도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은 동전 크기였지만 엄청난 양이 쏟아지면서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거기다 폭풍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꼬리 부분에서 우박을 퍼부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폭풍은 오후 한두 시에 발생했지만 우박은 저녁 무렵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볼더 지역엔 쌓인 우박이 녹으면서 도로가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스프링스엔 102mm의 폭우가 쏟아져 이틀에 걸친 강우량은 140mm를 기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스프링스에서 남서쪽으로 56km가량 떨어진 캐노시에는 골프공보다 큰 직경 5cm가 넘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콜로라도 기상국은 프론트 레인지엔 앞으로도 며칠간 돌발적으로 폭우와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하고 스프링스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매체 더 메신저 뉴스가 지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만에 사는 미국 국적자를 위한 대피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 고위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계획이 최소 6개월간 이뤄졌고 지난 2달간 고조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이 이런 계획 준비를 가속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대만에는 8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꾸준히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2027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6만 2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전주와 동일한 숫자로 전문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177만 5천 건으로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계속되어 온 연준의 금리 인상이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고용시장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버드대학 의대 영안실 관리자가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 시신의 일부를 훔쳐서 팔다가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영안실 관리자 세드릭 로지 씨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일하면서 해부를 마친 시신으로부터 머리와 뇌, 피부, 뼈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빼돌려 구매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유해 일부를 훔쳐 팔아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연방 당국과 협력해 누구의 시신이 피해를 받는지 조사하고 있고 외부 패널을 선임해 시신 기증 프로그램과 영안실 정책을 평가하고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와 교사 노조가 교원 연봉 인상, 원격 학습 기회 확대, 일부 직원 원격 근무 허용 등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5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교조 소속 정규직 11만 5천 명과 시간제 직원 5천 명은 3년차까지 3%, 4년차 3.25%, 5년차 3.5%의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규 교사의 초봉은 6만 1,070달러에서 7만 2,349달러로 인상되고 모든 조합원은 3,000달러의 일시불 보너스와 2024년 400달러, 2025년 700달러, 2026년 이후 매년 1,000달러씩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종종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